서학개비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국가 애도의 날로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상황을 다시 한번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약보합권을 보였는데요. 19,478선에 장을 마쳤고요. 반면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0.16% 강보합권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오늘도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 일정들이 준비돼 있는데 그중에서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노동 지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인데 현재 시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노동 지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는 다행히 인플레이션 지수가 약간 하회해주면서 예상치였던 4%보다 낮은 3.9%가 나왔고요. 다만 이것이 무색하게도 비농업 고용 지수가 너무나도 높게 나왔습니다. 25만 6천 건이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16만 4천 건을 아주 크게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고요. 전달에 21만 2천 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와주면서 현재 10년물 금리에 커다랗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도 4.1%가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4.2%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현재 노동 강세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에 따라서 10년물 금리가 4.8에 가까운 4.79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4.7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는 방금 전까지 8시 반 이전까지의 움직임에서 크게 10년물 금리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 것은 보건, 의료와 소매업 쪽에서 특히 의류 및 액세서리 소매점과 가정 및 간호 서비스 중에서 고용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가 및 접객업에서도 4만 3천여 명에 해당하는 고용 수준이 증가하게 되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섹터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앞으로 나오게 될 속도가 더욱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엊그저께 발표가 됐던 연준의 회의록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일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발표가 될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미시간대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WASD 보고서로 불리는 미국의 농산물 가격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자연재해가 많았던 만큼, 조류독감이 있었던 만큼 여러 식품들의 가격 보고서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 포지션에 대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 발표된 노동지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이 탄탄한 걸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급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 항만 노조 관련 소식입니다. AI로부터 노조가 일자리를 지켰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노조가 극적으로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미국 항만 쪽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가 승리했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사실 저번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항만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임금과 자동화 기술에 대한 도입에 대한 제한을 걸기 위해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내걸었었는데요. 일단 노사 합의에 대해서 결정된 내용은 임금 인상인 향후 6년간 62%가량 인상을 하며 시간당 39달러에서 시간당 63달러까지 아주 크게 임금을 인상하도록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AI에 대한 도입을 줄이기 위해서 반자율 크레인을 추가하게 되면 고용 조건을 크레인 한 대당 노동자 한 명을 추가 고용할 것, 그리고 자동화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절차와 여기에 대해서 AI에 대한 시간표를 명확히 규정을 하며 여기에다가 작년 10월에 이미 합의를 했던 임금 인상 합의에 대한 내용도 재확인 받았고요. 또한 완전 자동화된 기술에 대한 사용은 제한을 받으며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를 보호하며 생산성을 향상을 도모하되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 도입 조건을 명확하게 하면서 아무래도 AI의 완전 자동화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발표를 했던 노동자 지원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AI가 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각의 노조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게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인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AI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향후 3년에서 5년간 최대 미국 내에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노조들이 앞으로도 이런 협의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AI의 인력 대체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친환경 단체에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금융시장들,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이 친환경 단체에서 탈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트럼프 당선인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지금 여러 기업들이 탄소 중립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이 탈퇴한 것은 여러모로 크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블랙록은 이번에 넷제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 NZAMI를 탈퇴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2050년까지 원래는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임사에서 탈퇴하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블랙록 부회장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넷제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가입이 운영 혼란과 법적 조사를 초래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ESG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국 보수 정치권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으며 소송을 압박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탈퇴 배경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과거 ESG 투자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지지를 하긴 했으나 최근 환경 사회 이슈에 대한 주주 제한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공화당 성향 주정부와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하게 되게 되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석유 및 화석연료 친화적 정책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월가와 공화당 간의 정책 조율과 시장 안정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정치적 배경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블랙록에 앞서서 뱅가드 같은 경우도 2022년에 탈퇴를 했으며 주요 은행 JP모건, 시티그룹, 뱅크아메리카 등도 사실 최근 몇 주간 계속 여기에서 탈퇴를 하는 움직임들이 보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를 앞두고 월가의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SG 혹은 그린 에너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LA에서는 계속해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근데 현재 LA 산불이 경제적 보험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강풍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현재 언제 이 화재가 잡힐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산불이 현재 사흘째 진압되지 못하고 확산 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경제적 손실 예상치를 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JP모건은 일단 보험 손실액만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무디스 같은 경우는 부촌 피해를 고려할 때 보험 손실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모닝스타 같은 경우는 보험 손실 80억 달러 이상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1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이에서 아무래도 보험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산불이 역대 가장 커다란 경제적 보험적 손실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이 부촌으로 알려지면서 경제적 손실과 보험사의 부담이 더욱더 커질 전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현재 이거의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에디슨 전기 공급 회사에서 화재를 냈다라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보험사들 사이의 다툼도 더욱더 커다라질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